합동참모본부가 유사시 해상에서 해안으로 군수물자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우리군 단독의 해안 양육 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이 외국산 부품 결함으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체 부품을 조기에 확보해 신속하게 운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내외 정보보호 분야 담당자들이 모여 튼튼한 사이버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전 유형이 점점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최신 정보보호 기술 개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서해안 일대에서 제1하치라 불리는 우리군 단독 해양양육 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시를 대비해 해상에서 해안으로 군수물자를 옮기는 훈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주요 도로와 다리가 파괴된 상황. 우리 군 합동본부는 서해안 지역에 고립된 아군에게 해상을 통해 추가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평택항에서 물자를 싣고 이동한 대형 동원 선박은 아군과 가까운 지점 해상에 정박하고 육지로 이동할 작은 선박으로 물자를 옮깁니다. 그러는 동안 해안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특성을 이용해 물이 빠진 해안에서 장비 이동을 수월하게 할 비치 매트를 깔고 정박한 바지선에서 기동 장비와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킵니다. 합참 주간으로 해군 제5 성분 전단과 해병대 기동 군수대대, 육군 군수사령부 등 6개 부대가 참가한 합동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 830여 명의 각군 병력과 함정, 90여 대의 기동 장비가 유기적인 작전으로 해상에서 항만 시설이 없는 육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자를 운반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중점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1하 작전은 전방에서 전투 중인 우리 군이 최고도의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의 핵심 작전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하 훈련을 통해 우리 군과는 합동성을 강화하고 합동 해안 양육 군수 지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구작전 승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면성 합참차장도 방문해 현장을 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훈련 장비의 도입과 유기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해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처럼 어두울 때 물자를 운반하는 야간 양육 작전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우리 군 주도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썰물 시간에 맞춰 투입된 장병들은 바지선에 실린 군수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했습니다. 비가 오고 어두운 악조건이었지만 각 부대 간 유기적인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합동부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전군 유일의 항만운용작전 부대로서 앞으로도 항만운용작전 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합동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이 외국산 부품의 결함으로 운항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4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된 부품과 같은 부품이 장착됐기 때문인데요.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체 부품을 조기에 확보해 신속하게 운항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에 운항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인은 엔진과 날개 회전 시스템을 연결하는 외국산 부품의 결함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지난 4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EC-225 헬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 엔진과 날개 회전을 담당하는 로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주기어박스 일부 부품의 결함이 확인됐다며 수리온 헬기도 같은 부품을 장착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운항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C-225 헬기의 제작사는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사이며
이 헬기의 주기어박스도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수리온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회사로부터 주기어박스를 수입해 수리온에 장착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57%가 이 부품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1일 문제의 부품을 장착한 수리온 헬기의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수리온도 긴급작전 외에는 운항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상팀을 파견해 조기에 대체 부품을 확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EC-225 헬기의 추락사고 직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에어버스 측의 수리온 헬기 주기어박스에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타진했고 에어버스 측은 처음엔 수리온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근 추락사고 조사 결과와 함께 수리온의 운항 제한과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수리온은 경찰과 소방당국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청 헬기 석 대 중 2대가 교체 대상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에서 환자 수송용으로 사용 중인 6대 중 석 대가 교체 대상이며 대체 전력 확보에 우선 중점을 두고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품 교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부품 제작사인 에어버스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혁신적인 창조국방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창조국방 학술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국방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처음 개최한 창조국방 학술 경진대회는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국방 정책 대안을 공모해 채택된 우수 제안은 실제 국방 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는 34건의 정책안이 접수됐고 이 중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6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의 전력 개선 제안이 많았습니다. 특히 참가팀의 절반이 각 대학에서 위탁 교육 중인 현역 군인과 일반 학생들이 팀을 이뤄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민군 협력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6개 주제 발표 중 능동적 억제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킬체인 전략을 발표한 국방대 팀은 효과적인 킬체인 운영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 요건들을 도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결합해서 무기체계 분야에서도 또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전략이나 작전 운영 분야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개념을 구현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어떻게 창의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창조국방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우리가 하는 혁신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국방의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용 차세대 직격 요격체 액체 시스템을 발표한 카이스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경진대회가 대학원생들과 민간 전문가, 군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국방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31사단이 지난 6일 유사시를 대비해 동원 예비군 전방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부대에 입소한 500여 명의 예비군들은 전시 상황 시 창설되는 동원 보충대대의 일원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통상적인 동원 훈련 입소식 대신 동원 보충대대 창설식을 시작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동원 보충대대는 동원 사단 해체에 따른 전력 공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방 지역의 대량 피해 발생 시 대대 단위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창설되는 부대입니다. 창설식을 마친 동원 예비군들은 전방 지역에 대량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실제로 전세객차를 타고 강원도 철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병 각 개인의 임무에 맞게 전방 작전 지역에서 실전과 같이 실시하게 될 훈련이며 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겠습니다. 전방 지역으로 이동한 동원 보충대대는 2박 3일간 거점과 진지를 인수하고 장애물 보강과 설치, 공용화기 재배치 등 전술적 조치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14회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가 국군 기무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군 내외 정보보호 분야 담당자들이 모여 튼튼한 사이버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논제들을 공유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방정보보호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사이버 보안 확립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군과 민간의 정보보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국방정보체계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민간군 전문가들이 모여 국방 분야 정보보호 발전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전 유형이 점점 진화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민관군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사이버 전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현재 약 6천여 명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전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정부 주요 기관들을 수차례 해킹하는 등 사이버 도발을 지속 자행해 왔습니다. 컨퍼런스 본행사는 기조연설과 패널 토의, 전시부스 관람, 특별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홍선 SC제일은행 부행장은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며 변화된 사이버 위협의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는 민관군 그리고 학계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동석해 사이버 테러의 현황을 인식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이버 테러와 후방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도발한 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한 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정보보호, 방산보안, 암호, 사이버전 등의 세션이 진행됐고 정보보호 업체들의 제품 시연과 암호 장비 전시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주한무강과 외국군 사이버 담당관들도 참석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이 됐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앞으로 사물 인터넷 환경과 국방정보체계 고도화 추세에 부합해 보안 신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7사단이 지난 6일 중원대학교에서 직장 예비군대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직장 예비군대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이 예비군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행정업무 단순화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원대학교 예비군대대를 창설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교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사작전과 예비군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날 창설된 중원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는 충북 지역에서 14번째로 창설됐습니다. 중원대학교 예비군대대는 앞으로 전 평시에 향방작전을 지원하고 재해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직장 예비군 부대 특성에 부합한 핵심 과목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훈련 모델과 방법을 적용해 훈련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전시 상황을 고려한 상황 부여와 대항군 운용 등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각 도별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기념 군민 경축대회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던 7월 4일을 계기로 대화 공세를 펴는 것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의 핵폐기를 검증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간 북한, 오상현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가 완료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각 군별로 시행한 경축대회에 황해북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남포시 등에서 지방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자들과 연설자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김정은이 최고 수위에 추대된 것은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사라며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7.4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조국 해방 71주년을 기념해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에게 공개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에는 70여 년에 걸친 분열사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 있다며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족 대결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색의 원인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성명을 비난하며 남한의 핵무기를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황당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부터 모두 공개할 것과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재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북한을 위협 공갈하거나 북한을 반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해군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4기 해군 해남구조대 캠프를 실시합니다. 참가 대상은 남녀 고등학생 이상 성인 100명이고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해남구조대 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2016 해양안보법 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메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법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정신전력연구 제47호에 게재할 정신전력 분야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 연구개발부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TV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고마워요 국군장병이란 주제로 UCC 캠페인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과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국방홍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서해안 일대에서 우리군 단독 해안 양육 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군수지원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으로 해안 해상 군수지원 능력이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